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넘어왔던 해외 증시 쪽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미증시가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뭐 막판에 이제 밀리긴 했지만,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뭐 그거 자체가 뭐 금리까지 끌어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긴 어려웠고, 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빠졌어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난 주말에 연준 인사들의 센 발언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5 부근에서 조금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만 놓고 보면 증시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건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테슬라가 좀 빠지면서, 물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 해석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빠졌고, 이게 이제 2차 전지 끌어내리는 첫 번째 재료가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석 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돈을 현금화 시켜서 지켜보고 있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에는 큰 방향이 나오진 않고 추석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밀렸을 때 추석 전에는 좀 쉽게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된 시기적인 특징도 있죠. 그러니까 밀렸을 때 이게 툭툭 올려가지고 방어하거나, 그러니까 매도 나올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급의 공백이 생긴 점도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보면 괜찮은 뉴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방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근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증시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계 이 가드레일 최종안이 나왔는데 선방한 것 같다, 뭐 내용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5% 이상은 확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요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주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하이닉스가 돌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는 돌아서지 못하네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죠. 예,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진 게 이제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플러스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못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또 헝다가 신규 채권 발행 금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약세를 보이게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재료들, 예를 들면 그 에코프로비엠 매도하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공급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목들이 달리는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에코프로 거래량의 각각 15%, 27%가 공매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가 활개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관련, 이건 뭐 마감하고 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당장 매도 보고서 나온 거에다가 또 포스코 관련해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에 돌발 악재가 생겼다. 그러니까 리튬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특정 물질을, 특정 제품을 현지에서 압수를 했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여기서 리튬 제대로 못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죠. 뭐 포스코 쪽에서는 별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BM, 포스코의 각각 악재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1, 2, 3, 테슬라까지 겹쳐서 1, 2, 3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증시 발목까지 잡는, 예,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종목들별로 보면 에코프로 BM 이게 피크 때 6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단기 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예, 반토막 났고,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떨어뜨린 지수가 코스닥 낙폭의 절반이었거든요. 오늘 코스닥이 18포인트 빠졌는데 두 종목이 9포인트 정도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나마 조금 특이했던 건 이제 그 기아차가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아차가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제 200일선을 두 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올라서면서 오늘 61선 위로 올라섰는데, 61선 위로 종가로 올라선 거는 7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주의 어떤 변화, 이게 환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미국 자동차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고 자동차 제 스탑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지, 자동차와 배터리 간의 어떤 관계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좀 올려놔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오늘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 팔고 한 주 매수하고 패턴이니까 이번 주까지 팔고 다음 주 매수하면 외국인들 원래 하던 짓대로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이제 뭐 기관은 오늘 또 양시장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죠. 근데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1338억 팔았는데 포스코 하나만 거의 15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빼면 그렇게 매도라기보다는 거의 관망에 가깝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매수하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좀 들어오고 금융주 매수 약간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자동차가 상단에 다 들어가 있죠. 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금융주, 하나금융, 뭐 신한지주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에코프로 BM 오늘 공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두 종목이 1,700억이었거든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 매도가 1,350억인데 두 종목 빼면은 매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을 보면 엔터주 그 매수 좀 들어간 거 있고 그 외에는 약간 이제 뭐 바이오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일부 좀 눈에 띄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보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엔터주 담은 거랑 반도체 쪽 매수가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뭐 유진테크, 동지세미케,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엔터, 반도체 이쪽을 담고 역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업종별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는 그 매파 3의 중도 1 이 정도 나왔었는데 금리는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도 금리가 견디느냐. 지금 이제 금리가 제가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만 이제 4.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4.6을 넘어가면 여기서 지수가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아래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 4.2 쪽으로 가면 또 반대로 50에서 100포인트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에서는 약간 혹시나 하고 기대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있고 해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오늘 연속으로 플러스가 나면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면서 같지만 하이닉스가 못 돌렸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까지 돌아서게 되면서 지수가 좀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양시장이 오늘 날짜로 과매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ADR상 양시장이 과매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과매도 내려오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밑으로 더 내려가기도 해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드라마틱하게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되면 웬만하면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하자고 보는 게 작년도 6월하고 10월에 보시면 60 이하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일 이내에 돌아서지 않으면 또 한 차례 신용털이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장세로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선 돌려야 돼요. 한 3일 안쪽에. 3일 안쪽에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신용털이의 장세로 진입하게 된다. 근데 3일이라고 해봐야 뭐 연휴 전에 이틀하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오는 첫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가늠하기 애매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견디는 흐름이 요 근처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쯤 되면 웬만하면 이제 2주 안에 지금 위치보다는 더 높은 주가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다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뭐 혹시 작년도 6월, 10월 같은 어떤 신용털이 물량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 중국 소비주 뭐 이 정도가 올라간데 이건 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제가 이제 4.4가 되게 중요하다. 4.4 넘겼잖아요. 그 대가로 50포인트 이제 맞은 거거든요. 그 다음 레벨은 이제 뭐가 되냐면 4.6이 됩니다. 그러니까 4.6이 되면 이 추세선을 뚫고 나가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또 50포인트 이상 또 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가서 4.2 정도로 향해서 가는 4.1 정도까지 가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와줘야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요 추이가 중요한데 다만 지금 추세가 이게 장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고금리 시대로 간다. 장기적으로 완전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읽기는 또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대체로 보면 지금의 금리는 1, 2년 정도 특이한 현상이고 이후에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들이 아직은 많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어떤 재무부가 정신없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근데 국채 발행해서 얻어 돈 빌리려면 이자 많이 쳐줘야 돈 빌릴 수 있으니까 금리가 높이 형성되는 게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이번 달에 회사채 발행도 미국에서 되게 많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집중됐던 게 이제 3분기 정도였으니까, 이번 주 넘어가면 이제 국채 금리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실제로 나오는지 기대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에 좀 조짐이 나와서 4.6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4.4 깨지고 밑으로 가는 방향이 나오는지가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ADR 과매도권에서 이제 돌아설지 아니면 신용털이 갈지 이걸 좀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국내 수급 봐서는 막 어마무시한 어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